유 형제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영화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지입니다. 당신의 문명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면 그럼 난 너에게 야만적인 자존심을 보여줄게. 중국 서사 영화 세덱 베일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줄거리의 연속성을 위해 이전 에피소드를 보지 못한 친구들, 제 홈페이지로 가서 이전 에피소드를 먼저 시청해주세요. 이 나라의 피를 위한 사냥은 여전히 그물을 통해 미끄러지는 물고기를 피했습니다. 우시 폭동 소식이 곧 대만에 주둔한 일본군 사령부에 도달했습니다. 본부는 즉시 우시를 포위할 준비를 하기 위해 군 경찰을 파견했습니다. 근처의 일본인도 장기적인 통치하에 긴급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일본인은 이미 시디크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의 부족 반군,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다오즈 부족에서 다른 부족의 피해 희생이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젊은이들은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칼로 섬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테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코지마는 그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군 경찰과는 달리 좋은 일본인, 그는 부족민을 억압하거나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샤오 다오가 탈출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대하게 죽을 준비. 비행기가 머리 위로 으르렁거렸다. 샤오 다오가 물었다. 우리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나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죽음에 맞서 싸울 의향이 있습니까? 부족은 주저하기 시작했고 코지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우시를 지나갈 때 청년은 갑자기 당황하여 광적으로 하늘을 쏘았습니다. 모나는 술을 마셨는데 정말 무서워? 분노한 외침이 구름에서 청년의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15살 때 처음 풀에서 나왔어요. 나도 떨리고 소심해 손발이 떨려. 하지만 내 눈은 화살 같아. 적의 머리가 잘리는 순간 무서워하는 걸 잊어버렸어. 나는 연애와 축하를 받기 위해 영웅적으로 부족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있으니까 부족의 남자, 여자, 아이들은 나의 용기를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라. 오늘은 조상정신을 성공적으로 희생했지만 레인보우 브릿지 통과 자격.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직면해야 할 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삶의 찬송을 부르는 여성들, 침착하게 자신을 위한 묘지를 건설하십시오. 여자를 따라 자살하고 이치로와 지로. 그러나 그들은 태어난 이래로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학습을 통해 운명을 바꾸십시오. 그러나 결국 나는 운명의 큰 손이 익숙한 지형에서 놀고 달리고 있습니다. 유령처럼. 이 게릴라 전술 아래 잘 훈련된 일본군은 완전히 비효율적인 수천 명이 강력한 군대, 300개의 시디크에 의해 돌이킬 예정. 헬리콥터에 의해 폭격을 당하더라도 최종 효과는 미미합니다. 카마다는 화가 나서 코를 풀고 쳐다보며 진정 후 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식성 가스폭탄을 사용하여 전투의 끝을 가속화하십시오. 동시에 일본군은 칼을 들려 사람을 죽이는 전략을 다시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모나갱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디크 사람들이기도 한다우즈 부족은 더 친숙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은 지휘 부족과 마에포 부족 간의 적대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크포 부족의 머리를 잘라낸 사람들에게 큰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현상금을 받게 되며 모나의 머리를 참는 것은 더욱 관대합니다. 증오와 돈에 힘입어 다우즈 사람들은 동포들에게 정육점 칼을 휘둘렀고 이 트릭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마크포 사람들이 포위되어 사망했습니다. 부식성 가스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숲에 있습니다. 많은 인종 그룹이 구토 및 설사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모나가 별의 바다 아래 혼자 앉아 갑자기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냥개는 그를 따라 포병과 정글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모나가 총을 들고 다시 몰아냈어. 바바는 불평하기 위해 모나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장 사이를 달리고 실시간 전투 상황을 통과해 지금은 너무 피곤해. 그들은 숙면을 원한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알고 싶어합니다. 마지막 전투는 언제 치를 수 있습니까? 모나가 방금 좋은 사냥꾼은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반에게 아이들에게 시디크 사람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밤은 어두워지고 달의 와인은 상쾌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다시안으로 돌려보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디크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부족을 끌지 않기 위해 그들은 모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T의 무가 부족을 점령하고 여기를 검색했을 때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그를 완전히 충격. 시디크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훔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T의 무는 다시는 서로 죽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그는 딜레마에 일본인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모나도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T의 무는 이런 식으로 인종그룹의 계속, 비난과 양심의 모순. 다음날 바반이 예상했던 결정적인 전투가 왔다. 그는 일본인의 눈 아래 자리를 넘어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다. 일본 분대가. 하지만 울창한 숲에 들어가는 일본인은 미끼일 뿐. 울창한 숲 외부에 숲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모르타르가 세워졌습니다. 세디크뿐만 아니라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미끼로 사용된 일본인도 불의 잿더미로 변했다. 시디크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자를 위한 대포 사료입니다. 몇 차례의 폭격 후 숲에서 더 이상 총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특파원이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혐오스러운 일본인은 우리 부족에서 빠져나가. 반면에 모나는 부족민 팀을 보내 다른 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세디크의 반역자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다우즈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게을로 쫓기면 환상과 환멸. TM은 마크4 부족을 쫓아갔습니다. 판타지는 그가 어렸을 때 모나가 되었습니다. 모나가 그에게 남긴 그림자와 굴욕은 그의 삶과 함께 이 순간이 감정은 심하게 커져 TM은 광적인 투지에 빠져 검을 뽑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국의 적과 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증오와 욕심에 빠져 결국 태뮤는 광기에 그의 삶을 끝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오래전부터 멈췄고 더 이상 레인보우 브릿지를 밟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조상의 집 반대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 전면 전장에서 진짜 세디크, 베일은 피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싸움에서 장애물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총을 잡지 못하는 아이들조차도 삶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알의 비로 일본 탑 화재 지점이 철거되었습니다. 부족을 책임질 시간을 얻었습니다. 바바는 그가 원하는 대로 중기관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장으로 가서 일본군을 죽이세요. 마지막 총알을 마친 후 그는 일본군과 함께 죽었다. 세디벌은 그의 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이겨야 합니다. 용감하고 용감한 생존자 300명 이상, 잘 훈련된 수천 명이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모든 것은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사냥터를 되찾으세요. 현수교에서 모나는 반대편의 대포를 피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며칠 후 깊은 산속, 진짜 시디크, 베일은 마지막 6명만 남았습니다. 일본군이 설득력 있는 편지를 쏟아내라. 모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는 자살 또는 항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싸우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나가 말했어. 용서해줘. 나는 일본인을 원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나와 노라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기다릴게. 말을 마치고 모나는 더 높은 산으로 걸어가. 그 후 다도와 마지막 전사들이 자살. 그의 벚꽃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산의 붉음을 바라보며 카마타는 기분을 어쩔 수 없었다. 300명의 군인이 수천 명의 군대에 저항하고 죽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내가 왜 이 외딴 산지에 있는 데만 100년 동안 사라진 사무라이 정신이 보이시나요? 사건 후 섬은 다우즈 부족을 선동했습니다. TM가 복수했다고 생각하고 마에포 부족의 오래되고 약한 생존자를 학살했습니다. 생존자 수는 적고 일본군에 의해 강제 이주. 감시하기 쉬운 스찬 섬이 이주. 4년 후 모나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2번 실종된 후 4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묻혀 세덱, 베일, 은의 대생 감독이 2012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베스트 피처를 포함하여 골든 홀스 어워즈에서 5개의 상과 7개의 후보작을 수상했습니다. 영화가 본토에서 개봉되었을 때 130분 넘게 잘 렸습니다. 최종 박스 오피스는 1500만 개에 불과했지만 최고의 서사시 중국 전쟁 영화입니다. 12년의 준비, 2만 개의 그룹 공연, 모든 부유한 위대생. 그런 불가능한 영화를 만들어 그것이 해석하는 명제는 과거에 속할 뿐만 아니라 대만 원주민도 인류 전체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발달의 역사가 야만적인 태도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만주의는 정확히 무엇이며 문명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사용해왔으며 더 문명화되었습니다. 아니면 잔인함을 더 잘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자랑스러운 문명이 은폐하기만 하면 나쁜 인간성, 진정한 야만주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그들의 야만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런 다음 야만적인 것을 더 야만적으로 만들어 전멸의 위험이 있어도 끝까지 싸워야 해. 이것은 시디크, 베일입니다. 진짜 사람 또는 자랑스러운 사람. 실제 사람은 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이겨야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거나 죽음을 줘. 이것은 비극적인 영웅주의입니다. 즉,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시택과 같은 야만인에게는 신앙은 삶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문명화된 사람들을 위해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오늘의 해설입니다.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댓글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게 다야. 다음 호에서 만나요.